안녕하세요, 문현주입니다. 이곳은 청렴하고 드높은 선비의 고장 광주, 그중 광산에 자리한 월봉서원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자연이 잘 지켜져서 이 담만 넘으면 마치 400년 전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광산 예찬가 시작합니다. 대구산 기슭, 고즈넉한 한옥과 정원이 아름다운 월봉서원이 있다. 사단 칠정론 논쟁을 벌였던 큰 유학자 고봉 기대승을 배양한 월봉서원은 수백 년이란 시대가 지나서도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있다. 월봉서원은 고봉 선생이 타계하고 1578년 호남 유생들이 망편사를 세우면서 시작됐다. 그 후 임진왜란 때 피해를 입고 산월동인 동천으로 옮기는 등 숱한 역사를 간직하고 1991년 현재의 모습을 하게 된다. 네, 여기가 명성제라는 곳인데 어떤 곳인가요? 지금으로 치면 기숙사죠. 학교 학생들이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기숙사. 그렇죠. 낮에 하는 공부들을 숙성시키는. 그래야 내 것이 되거든요. 기숙사가 이 한 채뿐인가요? 서재 있고 동대에 있는데 동대는 선배들이 기거하는데 가까운 거리지만 여기서 여기 오는데 2, 3년씩 걸리고 한없이 선망의 대상입니다. 명성제가. 네, 명성제를 통과해야 졸업이 되죠. 그럼 정면에 위치한 빙월당. 기대승이 타계하고 그를 추모하기 위해 큰아들인 기효증이 세웠다. 이곳이 많은 후학들이 공부를 했다는 빙월당이라는 곳이군요. 네, 그런데 이름이 빙월당이라고 하니까 조금 특이한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빙월당이라는 당호가 굉장히 중요한 당호고 고봉 선생의 학문과 인품들이 그대로 축약된 모습들이거든요. 정조 임금이 고봉집을 잇고 수월 빙호와 같은 인간의 내면을 밝혀준 어떤 철학 세계와 고봉의 인품들을 딱 두 글자로 줄인 겁니다. 빙월. 수월 빙호에서 나온 건데 인간의 내면을 정확히 비춰줬다는 거예요. 1558년부터 1570년 퇴계 선생이 죽기까지 12년 동안 두 사람은 자잘한 일상사에서 어려운 성리학적 주제에 이르기까지 서로 생각을 주고받았다. 이 목판에 아주 굉장히 오래된 역사와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물론이죠. 한 사람의 그 사상가의 생각을 목판을 통해서 인쇄를 하고 그 인쇄된 글을 통해서 후학들과 과거와 현재가 대화하는 창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퇴계와 고봉 선생도 26년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12년 동안 사상 논쟁을 통해서 조선 그 사상의 틀을 구축한 것도 바로 이런 편집 글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그것이 후학들에게 또 전해져 오고 그래서 이제 사단 칠정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치와 또 그 판단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삶의 어떤 우위를 어디다 둘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논쟁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한테도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죠. 와, 이렇게 벽에 조금은 특별해 보이는 글귀가 붙어 있는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퇴계 선생님이 고봉 선생님한테 써준 글귀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44살 때 고봉 선생님 44살 때 써준 건데 은퇴하고 내려오신 거죠. 후학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가난할수록 더욱 도를 즐겨라 그런 의미로 써준 겁니다. 종구품의 말단이었던 기대승과 정삼품의 당상관인 퇴계와의 계급과 학파를 뛰어넘은 우정 이야기는 지금도 유명한 이야기로 전해진다. 고봉 선생의 위패를 모신 순덕사,
호남의 유림들이 나감 아래 망천사를 세워 신패를 모시고 석채례를 행하며 봉향하였다는데 지금도 3월, 9월이면 춘추봉향을 하고 있다. 월봉서원 옆에는 고봉 선생의 묘소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아, 이거는 어떤 시예요? 특별한 건가? 고봉 선생님이 쓴 유일한 한글로 된 시입니다. 시조죠, 시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생 무상을 네. 호화코 부기하기야 전하르트 신릉분말 학과마는 100년 뒤에 가보니까 그 무덤 위에가 다시 밭이 돼 있더라고요. 인생 무상, 권력 무상이죠. 고봉 선생의 묘소는 대구산 중턱에 위치하며 고봉 선생의 묘와 정부인 한풍 이씨 두 분의 묘소가 함께 있다. 그리고 고봉 선생의 유물을 상시 전시하고 있는 유물관에서는 일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유물을 관람하고 있다. 여기에 전통 숙박시설인 이안당도 함께하고 있다. 이곳 월봉서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역사, 문화와 공연, 인문학 강좌가 함께하는 현대판 문화살롱, 살롱드 월봉, 꼬마 철학자 상상학교 등 상설 프로그램과 선비의 하루, 느림 투어, 탁본 등 연령층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고봉문화제, 고봉학술대회, 달빛서원 콘서트 등 특별 프로그램이 개최돼 대중에게 좀 더 가까워지는 서원이 되고 있다. 선현을 배양하고 호남 지방의 교육을 담당했던 월봉서원. 400년을 훌쩍 넘긴 문화재로서 가치뿐 아니라 고결한 고봉의 뜻을 전하며 우리의 전통을 지키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다음은 광산의 또 다른 보물인 풍영정으로 떠나봅니다. 광산 예찬가 두 번째로 발길을 향한 곳은 유유히 흐르는 강을 보며 절로 시가 나오는 절경을 자랑하는 풍영정이다. 산천이 빼어난 광주 광산, 그 중에서도 광산의 8경 중 하나인 풍영정입니다. 풍영은 시를 읊는다는 뜻인데요. 산수가 조화로운 이곳에 서면 지나가는 누구나 시인이 될 것만 같습니다. 조선시대 승문원 판교를 지낸 김원거가 벼슬에서 물러난 다음 고향에 돌아와 세운 정자로 당대의 이름난 문인인 김인후, 이황, 기대승 등과 교류하면서 여생을 보냈다고 하는데 당대 명필인 한석봉의 제1호산이라 쓴 커다란 편액이 걸려있는 곳이다. 풍영이란 말은 자연과 더불어 시를 읊는다는 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금은 경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곳에 그 심리에 달하는 백사장도 있었고 1960년대까지만 해도 광주 사람들이 조개를 줍고 그다음에 물놀이를 했던 명소로 알려졌던 곳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극락강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곳이었네요. 그렇지요. 안으로 들어서자 64개의 달하는 제형 현판이 즐비하다. 정자의 주인인 김원거의 원운 이외에도 송흠, 이황, 김인후, 기대승 등 조선시대 내로라 하는 시인 묵객들이 절경을 보며 시를 읊조리는 모습이 그려지는 듯하다. 선생님, 그런데요, 이 풍영정이 역사가 깊은 만큼 얽혀 있는 전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 전설들이 있는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풍영정의 현판에 얽힌 전설입니다. 이 정자를 건립했던 칠계 선생이 그 현판의 글씨를 무주 구천동에 사시는 갈처사 한 분한테 받으러 갔습니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무주를 갔는데 갈처사께서 풍영정이라는 글씨를 써주는 대신에 중간에 봉지에 담겨있는 그 글씨를 보지를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하도 궁금한 칠계 선생이 살짝 봤는데 그때 신기하게도 바람풍자 글자가 하늘로 날아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다시 길을 되돌아가서 갈처사한테 갔더니 갈처사 대노하면서 다시 자기는 그 글씨를 써줄 수 없다. 다만 제자로 하여금 글씨를 써주게 했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세 글자 중에 다시 쓴 바람풍자만이 다른 글자와 획이 달리 가늘게 됐던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설은 이 그 정자가 건립되고 나서 한 세대 정도 지나서 임진왜란을 겪게 됩니다. 왜군이 이곳까지 오게 됐는데 그때 이 당시만 해도 이 풍영정 주변에는 12채의 전각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왜군들이 그 전각에 불을 지펴가지고 불이 타올랐고 그리고 풍영정까지 불이 붙더랍니다. 그때 정각에 있는 현판 글씨가 갑자기 오리로 변해가지고 앞에 있는 강으로 뛰어들더랍니다. 일본 왜군들이 하도 기이하게 생각해서 불이 붙어있던 풍영정의 불을 끄게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강에 있던 오리가 다시 현판이 돼서 지금처럼 정자에 붙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풍영정과 관련해서 가장 애틋한 전설 중에 하나는 과거 강원도 총각이 졌던 거룻배, 소금을 싣고 왔던 거룻배가 이곳까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원도 총각과 이 풍영지 주변의 마을에 살던 장씨라는 성을 가진 아가씨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둘이는 언제 다시 만나기로 약조를 했는데 그 배를 타고 다시 간 강원도 총각이 다시 돌아오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홍기가 돼서 장씨 처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나중에 강원도 총각이 이 풍영정을 다시 방문을 했더랍니다. 이미 다른 남자의 여인이 된 관계로 둘은 다시 사랑을 꽃피울 수가 없었고 그렇게 해서 강원도 총각은 이곳을 떠나게 됐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풍영정 옆에는 강원도 쪽인 북쪽을 향해서 느티나무 몇 그루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그 당시에 강원도 총각과 이 풍영정의 장씨 처녀의 애틋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징조로 보고 있습니다. 풍영정 속에서 고봉 선생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 선생님, 월봉 서원에 이어서 기대승 선생님의 흔적이 여기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일단은 기대승 선생이 이 정자의 주인이었던 칠계 김은거 선생하고 동시대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대승 선생은 시도 잘 썼고 문장도 잘 쓰신 분이었지만은 또한 그 성리학의 대가이시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그 기대승 선생과 칠계 선생은 거의 그 나이가 비슷했을 거라고 보고 그 시의 내용들은 주로 당시에 이 풍영정 주변의 자연 경관, 강과 넓은 백사장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곳에는 한 60여 개의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 태계 이양 선생, 그 다음에 하서 김인우 선생, 그리고 면왕 송순 선생 등등 명종 때죠. 조선시대 때 명종 때의 그 유명했던 거유, 그 다음에 시인목객들은 대부분이 한 번씩 이 풍영정을 거쳐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의 풍치가 가득하고 선인의 풍류가 넘치는 곳, 그리고 수백 년을 거쳐 내려온 지혜가 있어 광산은 충분히 빛난다. 자연을 사랑한 선인들의 지혜와 풍류가 담겨있는 풍영정, 그리고 훌륭한 스승과 제자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월봉서원. 광산예찬가 어떠셨는지요? 오래된 건물은 문화재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선조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우리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자존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